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6일 오후 5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시장 종합 상황도 전체 마무리가 될 거고요. 녹화하다 보면 이제 수급 모든 게 마무리가, 시외 종합 상황까지 마무리가 돼서 전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자 마감 시황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거의 2% 가까이 올랐어요. 2543. 그리고 코스닥은 1% 가까이 오른 847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게 중국 지표가 호조였고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로 인해서 반도체 쪽이 아주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아시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코스피는 대형 반도체주 주가 급등에 약 2% 상승했고요. 이게 1918년 2월 이후 최고치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일에 RCEP 체결이 되었죠. 그래서 중국이 또 10월 소비 생산 지표도 호조였어요. 사실 RCEP는 좀 이따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을 위해서 또 만들어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도 분명히 수혜줍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기관이 IT 하드웨어 업종에 집중된 가운데 상승 마감했고요. 또 내년도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그 업황 관련주들, 장비주들 다 모두 좋았습니다. 또 특히 DDR5 전환에 따른 수혜 전망에 따라서 DDR5 관련 종목들이 모두 좋았습니다. 요거는 제 채널에서 DDR5 관련이 제일 또 조회수가 높죠. 그것도 보시면 되고요. 좀 이따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도 한번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무려 플러스 4.91%, 역사상 최고가죠. 66,300원. 그럼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이건 좀 이따가 제가 가격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무려 플러스 9.25% 올랐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합니다. 삼성전자 우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좋고요. LG전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전기전자 쪽이 많이 올랐고요. 금융업종도 계속 금리 인상 기대감 때문에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화학 쪽에서는 오늘 LG화학이 마이너스 4%가량 빠져 있고요. 조금 조정을 지금 2차 전지부터 시작해갖고 이쪽 섹터가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운수장비 쪽은 현대차, 기아차가 이때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부터 시작해갖고 삼성중공업, 이쪽이 좀 조선 쪽이 좋죠. 현대미포조선, 또 대우, 조선해양 이렇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운수 창고 쪽, 이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지금 이슈가 있죠. 그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딱 보시면 반도체, IT 하드웨어 쪽만 좋았죠. 나머지는 크게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피플바이오 상한가 갔었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22.69% 올랐네요. 제약바이오 쪽은 전체적으로 조금 아직 약세입니다. 그렇죠? 개별 종목들, 신규 상장주들 이쪽만 좀 올랐고요. 네, 그러면 시장 종합 상황 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550개 있었고 하락 종목이 275개로 월등히 상승 종목이 많았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종목이 700여 개, 하락 종목이 550여 개, 상승 종목이 많았습니다. 오늘자 수급과 또 외국인 동향을 좀 보면요. 외국인은 거래소는 4,600억가량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도 1,000억가량 무료 순매수를 했습니다. 선물은 조금 매도를 했고요. 콜옵션은 상방으로 걸었고요. 풋옵션은 아직도 하방으로 걸었습니다. 오늘의 특징은 이거죠. 환율이 결국 1110원도 깨져갖고 1109원 3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좀 있으면 1100원도 깨겠네요. 환율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환율을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해요. 그러나 추세가 지금 깨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환율은 상승에다 배팅하시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환율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약달러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연준 정책과 미국 정책을. 그래서 환율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1100원 또 깨지는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110원도 깨졌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등 떠밀려서 들어온다고 제가 표현을 하죠. 환율이 계속 하락하니까 빨리 들어와서 뭔가를 사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종목들을.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들이 등 떠밀려서 들어오면 처음에 시총 작은 거 500억짜리, 1000억짜리 못 삽니다. 뭐부터 담아야 되냐면 시총 큰 것들을 담아야 돼요. 당연히 시총 큰 걸 담는데 무작위로 담는 거 아니죠. 내년도 성장할 그로스가 있는 종목들을 담아야 되겠죠.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또 포스코 같은 철강주들,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좋을 것 같다 싶으니까 계속 담는 거예요. 그럼 그쪽은 지금은 대형주 장세입니다. 2017년 1년 내도록 오를 때 2018년 1월이 꼭지점이었죠. 그 지금 전 단계인데 거기까지 왔는데, 그때도 보면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환율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었습니다. 환율이 막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데 샀었어요. 그때는 현대차는 안 샀습니다. 맞아? 삼성전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우리 개미들이 들고 있는 코스닥은 많이 안 올랐지만, 그때는 지수가 많이 오를 때 외국인들은 무조건 시총 큰 것 중에 당연히 최선호주, 최애주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습니다. 계속 주시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개별 종목 좀 보기 전에요. RCEP가 어저께 체결이 됐죠. RCEP가 뭐냐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걸 다 앞글자만 따갖고 RCEP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FTA가 블록별로 이렇게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거죠. 참여국은 이 아세안 10여 개국하고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중국이 되겠죠. 네, 총 15개국인데 빠진 게 인도가 빠졌습니다. 인도는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여기 빠졌어요. 인도까지 들어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이게 FTA에선 제일 큰 블록입니다.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하고 인도가 사사건건 지금 붙어가지고 인도는 빠졌습니다. 지금 이게 RCEP가요, FTA 협정 중엔 제일 큽니다. 인고라든가 GDP, 수출입, 또 투자로 봤을 때는 제일 큽니다. 나프타라든가 EU라든가 또 CPTPP, 이건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고, 아세안이 지금 RCEP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일 큽니다. 제일 커. 이게 우리나라는 시장이 확대됐다는 의미죠. 그럼 우리가 어떤 시장을 확대하고 어떤 시장을 또 개방하고 어떤 시장이 좋고 어떤 시장이 나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농산물 중에는 쌀과 마늘은 끝까지 지켰고요. 녹용과 맥주는 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는 전부 다 민간 품목들은 다 이 품목들이 관세율이 굉장히 높게끔 형성됐으니까 이건 지킨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본 맥주 사실 맛있긴 맛있습니다. 청주라든가 맥주 이런 것들이 지금 관세 철폐 기간을 15년, 20년으로 이렇게 하면서 15%, 30% 계속 철폐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맥주는 조금씩 이제 뭐 좋은 맥주들이 들어오겠죠. 이것도 경쟁력이 생겨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세안 협정에서는 구아바, 파파야, 망소, 스틴, 뭐 덱스트린, 녹용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이제 관세가 낮아지겠죠. 소세지 케이지싱도 그렇고요. 소세지도 이제 좀 싸게 좋은 걸 먹을 수 있겠나요? 근데 우리가 관세 철폐를 해서 좋은 종목들, 수출 유망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동차 좋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 섬유, 생활소비자랑 농산물, 수산물이 있고요. 오늘 크게 반응을 했던 거는 자동차는 이때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 기아차가, 철강주들이 반응이 좀 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좀 보시면요. 게임 산업은 우리가 중국 쪽에 가야 되는데 중국이 파노라고 게임 갖다가 허가해주는 그 파노를 안 열어줘요. 그래서 게임은 일단은 보류하고요. 시청각 쪽은 좋습니다. 이게 시청각이 뭐냐면 주로 애니메이션, 음반,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야니까 이건 어디가 좋겠습니까? 엔터테인먼트가 좋습니다. 관광은 여행업, 숙박업 당연히 좋겠죠. 일본하고 미얀마하고 완전히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좋은데 지금 아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왔다 갔다 못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있다가,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좋을 것은 이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RCEP 관련 수혜 섹터를 저는 많지만
딱 세 가지 섹터로만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RCF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쪽으로도 해서 굉장히 포텐셜이 큰 종목과 섹터를 갖고 왔어요. 자동차는 물론 뭐 현대차, 기아차 빼놓을 수가 없고요. 철강이 오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강, 동국제강, 현대제철 이렇게 계속 우리가 트레이딩 바이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여기도 껴있고요. 수소경제 쪽, 이게 부생수소를 만들어내니까요. 거기도 껴있고 또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에서도 얘가 또 중간에 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이렇게 팔방미인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제철 꾸준히 봐주셔야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빅히트와 JYP가 오늘 반응이 좋았고요. 빅히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좀 밸류가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판단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계속 앞으로 우상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우나 고우나 얘가 이제는 대장이기 때문에 시총면에서도 그렇고 또 거기 속해 있는 엔터테이너도 그렇고요. 대장이기 때문에 빅히트가 올라주면 나머지 기존 종목들 JYP, SM, YG 엔터테인먼트 쪽이 또 같이 동방상승을 하겠죠. 그 와중에 JYP는 오늘 보니까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30%가 좀 넘더라고요. 32%가 제가 언뜻 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JYP는 계속 제가 JYP, SM, YG 중에는 JYP가 제일 괜찮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투자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는 종목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은 제가 따끈따끈한 리포트 종목으로 원익 IPS를 제가 공유해드렸어요. 아침에 9시간 전에. 이거 일부러 제가 장 시작 전에 항상 이런 걸 보내드려요. 왜냐면 공략하실 분들은 또 한번 공략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이걸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략할 종목만 여기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원익 IPS의 일단 한 줄 평은 내년 삼성전자의 캐펙스가 성장을 하면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한다. 삼성전자가 캐펙스 증가하면 원익 IPS가 정비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목표가 대비해서는 괴리율이 36.63%다 라고 나와 있어요. KB증권에서 올렸고요. 간단하게 KB증권의 리포트를 갖다 한번 보시면 좀 크게 볼게요. 삼성전자가 낸드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쟁사의 캐펙스 투자 여력을 고려해 봤을 때 내년에는 낸드 설비 투자 규모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원익 IPS는 피어 그룹 대비해서도 유진테크라든가 PSK는 많이 올랐는데 원익 IPS만 현재 못 올랐어요. 어제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금요일자 기준으로 퍼가 10.5배밖에 안 되고요. 국내 장비 업종의 피어 그룹은 12.3배나 받는데 원익 IPS가 좀 못 받았습니다. 글로벌 장비 업체하고 비교하는 건 좀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걔네들은 15배나 받고 있는데 얘는 지금 10배밖에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죠? 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오늘 한번 주가 흐름 볼까요? 네, 원익 IPS의 오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침에 시가가 2% 오른 35,100원에 시작해서 고가는 36,950원, 7.4%까지 올라갔었고요. 종가는 6.54% 오른 36,650원에 끝났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시초가에 공략을 했으면 최소한 4, 5% 정도는 수익이 났을 수 있는 종목이네요. 따끈한 리포트 잘 참고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반도체 섹터는 당연히 너무 좋았고요. 또 DDR5 섹터도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유니테스트 매우 좋았습니다. 유니테스트는 페브로스카이트라는 태양광 신소재 때문에도 올랐는데 또 지금 또 고개 또 뜸하니까 바로 또 DDR5 종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옥신전자는 혼자 오늘 떨어졌는데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엑시콘, 아비코전자, 심텍 모두 좋았고요. ISC가 조금 힘이 약했네요. 에이펙트는 좋았고요. YIK가 오늘 제일 좋았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스트를 좋고요. DI 좋고 테크인까지 이렇게 좋았습니다. DDR5는 계속 제가 투자 대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들어가도 얘는 투자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얼마 전부터 분류해드린, 저번 주에 바로 분류해드린 컨택 가치주, 여행 섹터, 항공 섹터, 카지노 섹터, 또 면세점 섹터, 조선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백화점, 의복센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센터랑 오프라인 극장센터 이렇게 지금 나눠드렸고요. 오늘은 오프라인 극장센터 외에는 굉장히 다들 강했습니다. 항공에서 제가 세 종목을 더 지금 집어넣었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말고도 한국공항하고 진에어, 제주항공을 보셔라고 지금 집어넣었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너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아직 급등하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로 한국공항, 진에어, 제주항공.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LCC, 저가항공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한국공항이 뭐 하는 회사냐면 얘가 대한항공이 59%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얘가 그러니까 항공 운수 보조를 해요. 비행기가 딱 도착을 하면 화물도 올리고 내리고 로딩하고요. 또 급유, 주유도 하고요. 항공기를 견인하고 유도하는 그런 이제 한마디로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이후에 모든 보조 업무들, 잡일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가 왜 오늘 좋냐? 오늘 발표가 났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갖다 인수하기로 물론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루고요. 그래서 얘는 대한항공의 모든 잡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아시아나항공까지도 화물 캡티브가 확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오늘 올랐습니다. 거래대금도 팍 터지면서 매우 좋아 보이죠? 네. 계속 진에어, 제주항공 모두 좋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요. 정부가 오늘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산은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8천억 원을 지원하고 한진칼이 그 돈을 유상증자 참여해가지고 대한항공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유상증자를 통한 확보한 자금 2조 5천억 중에 1조 8천억 원을 아시아나 인수에 쓴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끼리 합의를 한 거예요. 뭐 거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배구조는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지배하는 꼴이 되는데 이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아시아나 인수전이 이제 막을 내릴 것 같고요. 아직 물론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소비자는 좀 안 좋게 생겼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옛날에는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경쟁을 해가지고 그래도 비행기표를 좀 싸게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제 한 회사가 됐으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좀 안 좋을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호 아시아나 그룹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요.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그리고 에어부산이 다 좋았습니다. 이제 주인을 찾았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부실된 것들 다 털 거고요. 자금이 1조 8천억 원이나 수혈이 되니까 이 회사들이 이제 좋아지겠죠. 관련 종목들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개별 종목 좀 볼까요?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오를지가 모두 궁금하실 거예요. 삼성전자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이게 이격도입니다. 이격도 팁인데요. 삼성전자는 60일 이격도로 보면 됩니다. 이격도라는 것은 이동평균선과 현재 주가와의 괴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좀 높게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이때 전 고점일 때가 60일 이격도가 115, 114, 115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이격도가 오늘 이격도가 60일 이격도가 112.79, 113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급도 좋고요. 얘가 삼성전자가 60일 이격도로 115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이 고점이 아니고 물론 지금 볼린저밴드 배 밖으로 나가갖고 굉장히 과열권이긴 하지만 오늘이 최고점이 아니고 며칠 더 가서 이격도가 114, 115 정도 될 때까지도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파티를 즐기셔도 되는데 114, 115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슬슬 하차하시는 욕심을 버리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기간 매수 특징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계열 상위 100위 중에 1위부터 5위까지가 굉장히 좋은데요. 1위부터 5위 중에 2위 대우조선해양 빼놓고는 전부 다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죠. 네,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입니다. 이수화학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이수화학을 공략을 할까 원익 IPS를 공략을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화학 쪽은 제가 잘 몰라서 사실 이수화학을 제껴두고 원익 IPS를 공략을 했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수화학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수화학은 오늘 17% 정도 오르고 마감했네요. 화학주 제가 모르는 거 제가 다 뭐 안다고 여기다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화학주 공략하시는 분은 이수화학도 지금 수급도 좋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투자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가 총액 대비해서 기관들이 순매수한 랭크된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1위, 2위, 3위, 4위 전부 다 반도체 소부장 쪽이고요. LB세미콘은 BTS 관련주로 올랐다가 지금 꺼졌는데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는 좀 위험해서 저는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IPS 모두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제주항공은 제가 며칠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항공 쪽이 지금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투자 대상이 됩니다. JYP 엔터 오늘 들어왔네요. 제가 오늘도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면 시가 총액 대비 순매수 상위 10위 중에 무려 반도체 소부장 업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과반수 이상을 오늘 반도체 쪽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아까도 제가 삼성전자 볼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며칠은 더 갈 수 있어요. 다만 삼성전자가 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 얘네들도 같은 운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데 단기 고점이 이제 슬슬 다가오니까 누구라도 다 열광할 때 그때 좀 냉정하게 이성을 차리는 게 필요하죠. 얘네들은 종목들은 아직 삼성전자가 꺼지기 전까지는 안 꺼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분석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며칠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그렇게 몰고 가시다가 같이 삼성전자 하차할 때 단기간으로 그때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 종목을 조금 살펴볼까요? 대양전기공업의 IR 자료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회사가 제가 제 채널에서 계속 소개시켜드리죠. 이 회사 이제 시즌2라 그래가지고 수소와 센서 쪽 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게 IR 자료에서 나왔고요. 기존에는 선박 시즌1이었고 이제 시즌2로 갈 것이다. 딱 여기서도 보이시죠? 투자 아이디어 역시 기존 선박이 아니고 수소 센서 쪽입니다. 저 역시도. 보시면 예전에는 방위 쪽, 또 조선해양 쪽, 철도 쪽 신사업에 진출하는데 조선해양 쪽 이 조명등, LED 등과 방폭등은 월드클래스, 국내 선박용 조미 1위입니다. 방위 쪽도 하고 있고요. 이제 철도, 배전반도 지금 신사업 진출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신성장 동력은 자동차 쪽 압력 센서입니다. 수소차 쪽 특히죠.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회사 영역도 있는데 이건 좀 패스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매출 비중이 17년, 18년, 19년에는 자동차, 철도 쪽이 얼마 포션을 차지 안 하고 있었죠. 대부분이 조선 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위 쪽으로 넓혀가면서 철도 자동차 쪽이 넓혀지고요. 2025년 매출 목표는 거의 3분의 1 정도가 차지하게 되죠. 지금은 20년 올해만 하더라도 13% 정도밖에 차지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25년까지 거의 3배가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뭘로 채우느냐. 저 역시도 이 회사가 그냥 단순하게 조선 쪽 LED 등하고 뭐 방위 쪽 하는 거면 저도 관심을 안 가지는데 자동차 수소 경제 쪽에 있는 자동차 쪽 압력 센서 때문에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게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된 겁니다. 이 회사가 현재 캐시카우는 조명기구죠. 조명기구 LED 등하고 방폭 등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조선 쪽도 계속 업황이 좋죠. 이 회사도 많이 쓰겠죠. 조선 선박을 많이 만들면 이 회사 조명들 많이 쓰이겠죠. 우리나라 국내 1위니까 이 본업 자체도 좋고요. 이제 요거는 뭐 방위산업체로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이제 철도 차량용 제품하고 육상용 조명을 지금 계속 이제 이 회사가 개척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신사업 진출하고 역량 강화해서 자동차용 센서 개발을 강화하는데 현재 ESC용 압력 센서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신제품으로 수소차 탱크용
압력 센서, 수소차 탱크용이기 때문에 수소차에서도 쓰이고, 또 우리가 수소차도 수소차뿐만 아니라 충전소 탱크에서도 압력 센서가 쓰이거든요. 거기도 탱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확장성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수소차 스택용 압력 센서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IR 자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은 이게 매출은 미비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기관들 대상으로 NDR을 했는데 이쪽 매출은 미비해요. 하지만 이쪽에 포텐셜이 큰 거죠. 얘가 포텐셜이 큰 거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트레이딩 해볼 생각입니다. 네, 요즘 코스피 매우 좋습니다. 특히 대형주 쪽이 너무 좋고요. 또 반대로 또 코스닥 쪽을 갖고 있거나 반도체가 포트폴리오에 없다면 약간은 소외받을 수 있는 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소외받는 걸 팔고 반도체로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반도체도 또 마냥 가진 않아요. 마냥 가진 않고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장이기도 하니까요. 너무 조바심 내지 않는다면 본인 종목들도 수익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고요. 다만 현재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환율에 의해서 등 떠밀려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먼저 바스켓에 뭘부터 채우죠?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것부터 채운단 말입니다. 지금은 조금 소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따라잡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하니까요. 본인 종목이 속된 말로 잡주만 아니라면 두고 계시면 빠른 순환매에 의해서 또 저가 매수한 거였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줄 겁니다. 지금은 손절하고 이럴 때 아닙니다. 네, 이상으로 시장 분석과 종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